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의 일생을 차근차근 더듬어 봐야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으나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현실 일상에 나오는 귀신과 예언 얘기를 한번 해야 앞으로 다윗 일생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오늘은 귀신과 예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술적인 접근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경험이라 이게 정확한 것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10년 전인가 부동산 관련 글을 읽다가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시세보다 훨씬 싼 전세를 발견해 얼른 계약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간 첫날부터 귀신 꿈을 계속 꾸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이웃과 부동산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에 살던 사람이 거기서 자살을 하는 바람에 전세를 싸게 놓았다는 겁니다. 그 사연을 올린 사람은 계약 파기하고 사실을 숨긴 주인과 부동산 업자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글쓴이가 만사 태평한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이 집에서 귀신을 보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러려니 하라는 겁니다. 이 집에서 귀신 봤냐고 물어봤더니 이 집 전세가 무척 싸서 들어왔는데 집이 뒤숭숭해서 사람들이 금방 나가버려서 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 자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귀신 비슷한 것도 봤고 조금 이상한 일도 일어나는데 자기는 그러려니 하고 태평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글쓴이는 그 친구 집에서 굳이 자지 않고 밤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귀신 관련 다큐 같은 걸 하다가 봤는데 PD가 무당 3명을 데리고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어느 산에 데리고 왔는데 그 무당들은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그들은 동일한 복장의 귀신 인상착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PD는 귀신을 못 봤고 카메라에도 담지 못했지만 무당 3명은 그들이 느끼는 귀신의 외모를 설명했는데 3명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귀신이 존재하는 것 같고 사후 세계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설신화라고 중국 남북조 시대의 일화를 엮은 책이 있습니다. 세설신화에서 논형이라는 책의 내용을 재인용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귀신 여부로 떠들어댈 때 완수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았다는 귀신들 모두가 살아있을 때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처럼 옷도 귀신이 된다는 말이요. 그렇죠. 귀신이 실존한다면 나체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오래되거나 낡은 저택에서 귀신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집의 보일러 배관을 조사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닌가 알아본다는 겁니다. 지독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경우에는 바로 죽게 되지만 경미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환각 증세가 생기고 귀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 현상은 존재합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현상을 경험했으니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 현상이 귀신의 실존 여부를 증명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혹은 자연계의 큰일이 발생하기 전 동물들이 알아채고 피신하거나 대규모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지진 전에 심해어가 물 위로 떠오른다거나 해일이나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새들이 일제 이동하거나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옮기는 일도 발생합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동물들은 어떤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기능이 내장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동물인 인간에게도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요? 뇌용량이 적은 동물은 몇 가지 단서만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신하지만 뇌용량이 커서 수많은 정보를 보유한 인간은 예지몽으로 그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동물이 죽은 자리에 잠자리를 가는다는 건 똑같이 죽을 확률이 있으니 피해야 한다는 정보를 뇌가 알아챕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알아채지만 인간은 그 정보를 꿈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누군가 죽은 곳에서 사람들이 귀신 꿈을 꾸는 건 그래서일 겁니다. 사이코메트리라고 어떤 사물을 만져서 그 사물에 연관된 정보를 얻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사이코메트리는 공상이지 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살한 집에서 귀신 꿈을 꾸는 것으로 봐 어느 정도의 사이코메트리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혼성 듀오 쿨의 예전 멤버 유채용은 TV 토크쇼에서 사이코메트리로 의심되는 귀신 현상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채용이 삭발로 활동할 당시
방송국 규제로 가발을 써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발을 구입해 집에 보관하면서 이상한 목소리를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를 여러 번 경험한 뒤로 가발을 버렸고 그 후로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사형수의 신체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곤 했는데 아마도 유채영이 구입한 가발이 중국 사형수의 진짜 모발을 이용해 만든 것 같습니다. 즉 유채영은 진짜 귀신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사이코메트리의 능력으로 가발을 통해 고인의 어떤 정보를 들은 겁니다. 이런 사이코메트리의 경험은 장기 이식에도 나타납니다. 장기 이식 이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현실을 꿈에서 자주 보게 되거나 본래 본인은 신음식을 싫어했는데 장기 제공자가 신음식을 좋아해 장기 이식자도 후에 신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 동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도깨비가 뿔이 달렸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일본의 온이지 한국의 도깨비가 아닙니다. 한국의 도깨비는 하반신이 희미하거나 외발이며 사람이 사용했던 오래된 물건에서 생겨납니다. 즉 한국의 도깨비라는 건 인간의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발현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했던 흔적이 강하게 남은 물건에서 그 사람의 희미한 정보를 읽어낸 것이지만 그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도깨비라는 존재로 드러난 겁니다. 성경에는 꽤 많은 예지몽이 나타납니다. 저 자신도 예지몽을 잘 꾸는 사람이라 예지몽이 지어낸 거짓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지몽은 제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기능이 혼재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이 대자연에서 일어날 어떤 큰일을 감지하고 피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도 내재되어 있으며 사용한 흔적이 강하게 남은 물건에서 사용한 자의 정보를 느끼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예지몽으로 발현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주라든가 타로 카드가 미래를 예지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별자리라든가 띠가 인간의 패턴화된 어떤 성질을 규명한다고는 여기지만 그게 미래까지 내다본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타로 카드가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 타로 카드의 결과를 현재의 자신의 상태에 대입해 해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귀신과 예지몽에 대한 저의 사소한 견해였습니다. 다음에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 조금씩 풀어나갈까 합니다.